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이거 이제 그 사회문화 13강입니다. 뭐 채권 나오는데 채권 그죠? 이거 좀 만만치 않죠. 그죠? 용어도 조금 복잡한 게 나오고 일단 뭐 채권이라 그러면은 채권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돈을 뭐 몇 월 며칠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이 종이 쪽지에다가 그죠? 이 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 몇 월 며칠 날 예? 뭐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런 거죠. 뭐 그런 쪽지인 거지. 이제 그런 쪽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돈을 주겠지. 이제 그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겁니다. 아니면 뭐 특정 행위, 그러니까 뭐 돈을 주는 행위 말고, 아니면 뭐 우리 집에 와서 뭐 내 집에 와서 뭐 이렇게 뭐 청소를 해주거나 빨래를 해주는 뭐 그죠? 그런 뭐 10일 동안 뭐 빨래를 해주는 그런 권리, 그죠? 그런 걸 종이에다 적어 놓은 거야. 이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겁니다.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걸로 보면 돼요. 채권에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쉽게 설명하면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금전 채권에 대한 얘기고 이제 금전 채권을 해놨는데 이거 돈을 안 갚아 채무 불이행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 일단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해가지고 그 압류한 재산은 이제 팝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 이제 강제 집행이라 하는 거지.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압류를 하고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해. 그래갖고 이제 팝니다. 경매를 붙이는 거지. 그죠? 경매를 붙여 팔고, 그 이제 판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채권은 이제 권리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여러 명이고, 뭐 배분 자체가 이제 뭐 평등하다. 1대1 대1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나누고, 안분 배분을 하고, 근데 뭐, 어떤 비례해서 받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사람한테 뭐, 7천만 원 빌려줬고, 어떤 사람은 300 빌려줬고, 어떤 사람은 1억 빌려줬는데, 4억 들고 도망갔다. 응?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 압류해가지고, 그죠? 팔아가지고, 근데 1억밖에 안 남았지만, 건물이 1억밖에 안 되지만, 팔아가지고, 뭐, 그 3억 빌려준 사람한테는 뭐,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1억 빌려준 사람한테는 4분의 1, 이렇게 주는 거지. 그죠? 안분 배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안분 배분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어떤 특정인 여러 뭐 채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는 내가 담보를 내가 너한테 담보 잡힐 테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너 담보 이거 너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죠. 그게 담보 채권이죠. 담보 물권이라 그러죠, 그죠? 담보 물권. 근데 그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선 변제를 준다. 우선 변제. 일단 뭐 건물 그 압류해가지고 경매 붙여가지고 팔았잖아요. 그 돈을 이제 일단 우선 변제를 해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일단 주고, 담보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 그러니까 뭐 비율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또 뭐 가압류라는 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담보를 내가 잡히지 않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 일반 채권자,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뭐 이 사람들은 이제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가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이놈이 돈 들고 튈 수가 있죠. 그리고 사기꾼 놈이 돈을 안 갚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몰래 팔아가지고 그 돈 챙겨가지고 튈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제 가압류를 거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압류 걸어가지고 그 법원에서 팔아가지고 그죠? 나한테 그 단지 그 법원에서 이제 배분하는. 근데 이 사람 가압류를 한다 해도 우선 변제는 없지. 우선 변제는 없다. 왜냐하면 그 우선 변제가 받으려면 무조건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꼼꼼히 좀 봐야 돼요. 봅시다. 꼼꼼히 좀 봐야 돼요. 그죠?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이게 이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놈이죠. 그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놈이고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에게 돈 갚아야 되는 놈이 에게 이제 금전적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이제 금전 채권이라고 하는데 금전 채권은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겠지. 형태가 다양하겠죠. 예를 들어 외상 거래. 그럼 언젠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채권인 거지. 물품 대금 채권. 그다음 대출 계약. 을 이제 발생하는 어떤 대출 상환 채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출 뭐 1억을 빌렸어. 그러면 이제 뭐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된다. 그 대출 상환. 그죠? 그것도 채권이죠, 그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어떤 차임.
차임이 뭡니까? 월세죠, 월세. 월세를 갚아야 되는 거야. 그죠? 월세를 갚아야 되는 거. 그럼 매달 얼마씩, 매달 며칠 날, 갚아 나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채권입니다. 모두 이제 금전 채권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채무자, 갚아야 되는 놈, 의무자, 돈을 갚아야 되는 놈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이제 지급기일, 이거 뭐 매달 며칠 날 돈을 내겠다. 아니면 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매달 매달 며칠 날 돈을 내겠다. 이런 게 이제 지급기일이라는 거지, 그죠? 이 지급기일이 이제 대략 이제 되게 이제 계약으로 정해진다. 계약할 때 내가 며칠 날 돈 갚아줄게.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죠? 다만 금전 채권 중에서는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다. 지급기일이 없어, 이거는. 그럼 달라는 대로 주는 거지, 그죠? 이런 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놈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놈에게 지급을 청구한 때, 야, 지금 갚아라. 좀 시간 좀 됐으니까 좀 갚아라. 그럼 당장 뭐 오늘 빌려주고 내일 갚아라 하진 않겠지. 어느 정도 뭐 시간 지난 다음에, 그죠? 특별히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갚아라. 지급기일이 뭐 이렇게 문서가 없으면 언제든 뭐 가가지고 이제 갚아라라고 하면 갚는 거다. 청구한 때가 이제 지급기일이 된다. 그죠? 이런 거. 지급기일이 되는데도 이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 놈이 안 갚아.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 이때 채권자는 스스로 이제 채무자의 돈을 가져가서 뺏어갈 수는 그건 범죄입니다. 뺏은 범죄고 법원에 쪼르륵 가가지고 강제집행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강제집행 그렇게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럼 강제집행이 뭐냐?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놈이 안 돼! 막 이렇게 해도 실시된다. 그죠? 강제집행은. 그리고 이제 그걸 압류를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물건을,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갚아라고 했는데 난 돈 없는데 막 이렇게 하면 법원에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강제로 팔아버려요. 판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돈을 줍니다. 그죠?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시된다. 그죠? 강제집행이니까. 법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함부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법적 절차, 법적 요건도 다 되고 법에 따라, 그죠? 법원이 이제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강제집행 절차의 이제 구체적 내용은 집행 대상의 어떤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뭐 차, 자동차, 아니면 뭐 집, 부동산, 그죠? 따라 달라지는데, 강제집행 대상은 부동산이면은 뭐 경매 절차를 거친다. 그러니까 압류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압류를 해가지고 돈을 안 갚았으니까, 그죠? 법원에 갖고 얘기하면 그 법원이 그 건물을 이제 압류를 때려가지고, 그죠? 그 건물을 이제 파는 거지. 강제로 파는 겁니다. 경매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 사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돈 많이 낸 사람이 그걸 사겠지.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그 법원이 주는 겁니다. 그죠? 경매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경매 절차는 채권자가 경매의 목적물을 특정해가지고 채권자가 경매 목적물을 특정하네. 법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사람 그 건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딱 꼽아르는 거지. 그러면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저거 팔아갖고 나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개시가 된다. 그죠? 채권자가 경매 목적물을 특정해가지고 저 건물 이렇게 하고 하면 법원이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딱 해요. 그러면 이제 개시가 된다. 그 전에 채권자의 존재와 그 전에 채권의 존재와, 그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채권도 없는데 막 가면 이놈이 사기꾼이지, 그죠? 그러면 안 되지. 채권의 존재, 그다음 채권의 내용에 대한 공적 확인이 이루어져. 공적 확인이라는 게 뭡니까? 뭐 서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예컨대 갑이 소유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경매 신청을 하려면, 갑이 이제 돈 떼먹고 돈을 안 갚은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소유한 이 부동산, 뭐 집이나 건물이나 뭐 땅이 있어. 그러면 을이 경매 신청을 하는 거야. 법원에 가가지고 신청하면 을이 갑에 대한 어떤 금정 채권자라는 사실과, 내가 이제 돈을 빌렸어요. 채권은 어떤 뭐 종이 쪼가리가 있겠지, 그죠? 돈을 언제 빌렸고 내가 언제 갚기로 돼 있다, 이런 어떤 쪼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권 종이 쪼가리, 그건 이제 알려주는 거, 그건 법원에다 보여줘야 되겠지. 그런 사실 팩트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채권액 얼마, 그 다음에 뭐 지급 기일이 지났는데도 갑이 을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 팩트, 그런 거 다 이제 공적으로 확인. 그건 내가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고 될 게 아니라 공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확인돼야 돼. 그게 이제 공적 확인이다. 당연한 얘기지, 그죠? 이런 공적 확인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확정 판결 딱 뭐가 있어야 돼.
뭐 법원에서 받거나 확인이 돼야 됩니다. 공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럼 혼자 막 떠든다고 될 게 아니야. 예컨대 을이 이 갑을 대상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재판을 걸어가지고 갑은 을에게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돼서 갑부 판사가 이제 돈을 갚아라라고 했는데 예? 안 갚았어. 그죠? 그게 이제 공적인 확인된 거지. 그죠? 을은 이 확정 판결에 근거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경매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됐어. 개시가 어떻게 됩니다. 그랬습니까? 그 이제 그 채권자가 가가지고 법원에다 꼬바른 경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건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나한테 돈 좀 주세요. 경매 강제 집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신청하는 순간 개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법원은 근데 그 이전에 물론 그 공적 확인됐고 그죠? 공적 확인됐고 경매 절차가 이제 개시되면 법원은 목적물 물론 빌딩 건물 이런 거 그죠? 이런 현상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건물을 얘가 뭐 때려 부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가 이런 거 못하게 조치를 하는 게 이제 그게 압류다. 물론 뭐 그 사람 주인은 들락날락 할 수 있지. 그죠? 들락날락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판다거나 아니면 때려 부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인 어떤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뭐 어떤 뭐 그 전국 그 땅이랑 건물 시스템이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집은 이 땅은 누구 땅, 뭐 이 땅은 누구 땅, 뭐 이 땅은 누구한테 팔았다, 아니면 뭐 이 건물은 누구 땅, 다 이런 게 있다. 그게 다 기록이 된 게 등기부죠. 우리나라에 다 한 곳에서 다 그걸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압류 등기라고 딱 써놓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게 압류 등기를 이제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제 압류가 이루어진답니다. 그 후 법원은 압류된 어떤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어떤 매각 절차 팔겠지. 그죠? 이 절차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금액 누가 살래요 하니까 제시한 사람 경매죠. 그게죠. 제시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선정. 네가 제일 많이 제시했으니까 네가 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선정된 매수인은 자신이 제안했던 가액을 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면 매수인은 즉시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그 산 사람이죠. 그 자기 거지. 자기가 되는 거고. 이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은 이제 소멸된다. 채무자는 압류가 됐지만 일단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돈 갚아야 되는 놈, 사기꾼 놈. 그 놈은 일단은 건물은 자기 거긴 한데 소유권을 가졌지만 압류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고 활용을 할 수가 있지. 근데 팔지는 못해. 근데 뭐 이렇게 때려 부시지도 못하고.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매수인이 결정 나가지고 그 사람이 법원에 돈을 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소유고, 그죠? 매수인 소유고,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된다. 또한 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던 권리들. 그러니까 뭐 압류 등기가 이제 일단 압류 등기라고 그래가지고 써놨잖아요, 그죠? 기록이 된 거야. 응? 국가 정보 시스템에 거기다가 이제 압류 등기라고 써놓은 거야. 이 집은 뭐 압류된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나중에 채무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발생했던 권리들. 이거 뭐 그 집에 뭐 이렇게 산다거나 살 수는 있지. 압류가 됐지만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어떤 권리들이 모두 이제 소멸되는 거지. 그죠? 압류 등기가 딱 되고 난 이후에 생기는 어떤 그 권리들 다 뺏어간다. 어차피 주인이 아니니까. 그죠? 뭐 당연히 이해되고. 자, 봅시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이제 납부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배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제 다 팔았죠. 이제 법원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물은 이제 산 사람이 이제 자기 거고, 이제 원래 그 사기꾼 놈, 그 놈은 이제 뭐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죠? 건물 다 뺏기고 있는 거고, 돈은 법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돈을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법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본 배당이라는 건데 봅시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매수인 아까 그 집 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압류 물건에 대해서 산 사람, 그 산 사람이 매각 대금을 이제 법원에다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 사기꾼 놈한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돈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이 돈이 경매 비용, 이 돈에서 이제 경매할 때 드는 비용이랑 뭐 미납 세금 이런 거 다 떼고 나라에서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그런 거 다 공제해가지고 남는 돈으로 이제 배당 가는 금액을 산정한다. 1인당 얼마씩 주면 되겠네 이런 거, 그죠?
배당 가능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인 배당 절차를 진행된다. 절차인 배당 절차를 진행한다. 그죠? 누가? 법원이죠.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자가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하면 이들에게 배당 가능 금액으로부터 평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지. 그죠? 뭐 누구는 조금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공정하게 주는 건데, 다만 이게 이제 1대1대1대1일 경우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 돈을 사기꾼한테 돈 뺏긴 사람들이 1대1대1대1로 뺏겼을 때 그리고 그렇게 균등하게 나눠주는데, 근데 어떤 놈은 1억 뺏기고 어떤 놈은 3억 뺏기고 이러면 3억 뺏긴 놈한테 조금 더 많이 준다 그거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안분 배당입니다. 봅시다. 평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지. 근데 따라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배당 액수의 합산액이 배당 가능 금액보다 큰 경우에, 이게 뭡니까? 배당 액수의 합산액, 그 받아야 될 돈이 배당을 줄 수 있는 금액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건물 해서 팔아봐야 1억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그 사기 당한 사람들이 한 4억을 사기 당한 거야. 그럼 모자라잖아요. 다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채권자들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그죠?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1대1대1로 그 사기를 당했으면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일단 뭐 돈 자체가 부족해. 그죠? 갚아야 될 거, 뭐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사기당한 돈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잃은 놈한테 좀 더 많이 주고, 적게 잃은 놈한테 조금 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뭐 공정한 거지. 채권액에 이제 비례해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제 안분 배당이라고 하고, 위에 의해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얘가 있었죠. 위에, 그죠? 그 사기꾼 놈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어. 이거에 대한 어떤 경매 절차를 거쳐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될 수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어. 근데 채무자 갑에 대해서 갑이 이제 그 사기꾼 채무자 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요 사기꾼 놈이죠. 이놈이 을에 대해서는 1억을 빌렸고, 그다음에 병은 3억을 떼먹은 거지. 병의 돈은 3억을 떼먹었고 을의 돈은 1억을 떼먹은 거야. 그러니까 총 4억이 지금 사기친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가지고 있는 돈은 1억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1억 뺏긴 놈한테 4분의 1, 3억 뺏긴 놈한테 4분의 3 이렇게 주는 게 공정하잖아요. 그죠? 금융 채권을 가지고 봅시다. 이런 어떤 채무자 갑에 대해 을이 1억 원, 병은 3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다면, 배당 가능 금액은 1억 원을 이제 1억 원은 배당 가능 금액 1억 원은 을 병에게 1대3의 비율로, 그죠? 안분 배당된다. 그죠? 그러니까 1억 뺏긴 놈, 3억 뺏긴 놈이 있으니까 1대3으로 주는 거지. 그죠? 따라서 을에게 2,500만 원, 병은 7,500만 원. 그죠? 1대3의 비율로 이제 배당을 받는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을이 이 부동산에 대해 한 어떤 뭐 경매 절차를 주도했고, 얘가 이제 나서서 막 열심히 한 거야. 1억 뺏긴 놈이 막 나서가지고 난리를 친 거고, 이 병은 이제 3억 뺏겼는데도 그냥 뭐 조금 소극적으로 행동했어. 그래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경매 절차에 대해서 막 주도하고 난리를 쳤어도 안분 배당한다. 그죠? 더 많이 안 줍니다. 주도했고, 병이 이러한 경매 절차에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 절차에만 쓱 참가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건 뭐 더 열심히 너는 이거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했으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1대3으로 돈을 뺏겼으니까 1억 뺏긴 놈한테 1, 그 다음에 그 3억 뺏긴 놈한테 3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잖아요. 어려운 거 없고, 이 뒤에 이제 그 안분 배당의 원칙 이제 예외되는 경우가 있다. 아까 말했듯이 담보를 걸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을에게는 1억 빌렸지, 1억을 사기치고, 그 병에게는 3억을 사기쳤는데, 그 3억 사기칠 때, 야, 내가 담보를 내한테 맡길게. 응? 내가 이 집 담보해가지고 나한테 3억 빌려, 만약에 내가 돈을 안 갚으면 너 담보이고, 너 담보 물건 네가 가져. 이거 담보, 이 집 이건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빌렸겠지, 그죠? 그건 이제 담보 물건. 그러니까 을은 1억밖에 안 되니까 뭐 담보까지 뭐 필요 없겠지. 그러니까 뭐 3억 그 빌린 사람한테는 3억 어떻게 그 큰 돈을 함부로 주냐. 그러니까 뭐 담보 잡을 거 없나? 그럼 너 그 집 그거 내가 담보 잡아줄게. 내가 안 갚으면 그 집 그거 너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게 담보입니다, 그죠?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담보 잡힌 사람한테는 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우선 변제, 우선 그 3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밖에 건물을 지금 그 건물 그 사기꾼 놈 그 건물 팔아가 집 팔아가지고 1억밖에 없어. 그러면 그 1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는 3억 빌려준 3억 사기당한 병에게 주는 거겠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은 을은 생 난리치고 했지만 1억을 그 사기당했지만 한 푼도 못 받죠.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 그죠? 봅시다. 한편 안분 배당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외가 있다. 경매의 목적물인 부동산, 그 빌딩, 그 사기꾼 놈의 그 집, 그죠? 이제 거기에 이제 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죠? 담보 물권을 설정해가지고 병한테 3억 빌리면서 너 우리 집 이거 너 그 담보를 해줄게 한 겁니다. 담보 물권자는 그 목적물의 매각 대금으로서 1억 아까 그 전 예로 1억이었죠, 그죠? 매각 대금 1억으로부터 자신의 채권 가액을 전부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1억이 그 건물 집이 사기꾼 놈 집이 1억에 팔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기당한 돈이 3억이잖아요. 그럼 다 받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거는 1억 빌려줬는데 1억 당했지만 상당히 열심히 뛰어댕기고 막 뭔가 뭐 열심히 했지만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죠?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물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신의 채권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담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파워를 있는 거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막 신청해도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담보 물권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므로 그러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담보 물권이라고 담보 잡힌 물건이라고 기록이 되나 보네. 그죠? 등기부에 국가 그 기록원에다가 그 기록이 되나 보네. 그죠? 등기부에. 그죠? 담보 물건이라고. 공시되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담보 물건 담보가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치고 싶은데 내 집이 이제 담보로 잡혀 있어. 그 어떤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잡아갖고 담보로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 근데 내가 사기를 치고 싶어. 근데 이 집 담보로 잡힌 집이지만 이걸 판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담보 잡힌 물건이지만 팔 수가 있다고. 그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지. 담보 잡힌 물건이지만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담보 잡혀도 좋아. 담보 잡혀도 좋아.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 물론 뭐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그죠? 저가에 사겠지.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가 누굽니까? 채무자가 담보 잡힌 물건이라는 것도 알려주면서 안 알려줘도 알겠지. 당연히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산 사람. 그 사람에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야, 그 담배 잡힌 물건이니까 어차피 너 알고 샀잖아. 다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 물건 팔았어. 그 목적물을 처분했다고. 이게 처분할 때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담보 물건이 등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생돈 다 주고 사지 않았겠지. 뭐 저렴하게 샀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주어진다. 이게 사기당한 사람한테. 그죠? 뭐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담보로 잡힌 물건을 사면 제값 주고 사면 안 되지.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렇구나. 담보가 이제 파워가 세다. 그죠? 뭐 그런 거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일반 채권자 얘는 이제 그 담보를 안 잡았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을 같은 경우 1억만 빌려줬죠. 그죠? 1억 빌려주고 담보는 안 잡았어. 일반 채권자는 즉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 금전 채권자. 그러니까 을이죠. 1억 빌려준 놈. 그 사람은 채무자가 이제 수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압류를 걸기 전에 가압류를 때려야지. 빨리 가가지고 가압류를 때려가지고 이 사기꾼 놈이 자기 재산 막 팔아치우고 이제 뭐 중국으로 도망간다거나 어디 뭐 해외로 동남아로 튄다든가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때려야지. 그렇죠? 돈을 받고 싶으면 물론 무슨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근데 가압류를 때려가지고 일단 그 사기꾼 놈이 더 이상 이제 물건 자기 재산 못 팔게
재산 그 처분을 못하게 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가압류라는 거지. 이거 뭐 이거는 이제 그 담보 물건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액 1억 정도 빌려준 사람들, 그죠? 이든 간에 어쨌든 가압류를 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어떤 뭐 그 사기꾼 놈이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도록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겠지, 그죠? 그래야지 자기가 돈을 받을 거니까. 이 사람은 담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기꾼 돈 없다, 뭐 그냥 깜빵 가버리면 돈 다 하나도 한 번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가 되어서 공시된다. 가압류도 등기에 기록이 되는 모양이네, 그죠? 가압류 등기에 공시되고, 그러니까 등기는 이제 가압류도 표시되고 뭐 담보 잡힌 것도 표시되고 압류당한 것도 다 표시가 되는 모양이네, 그죠? 공시되는데 가압류 등기가 이제 맞춰지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이제 딱 기록이 딱 됐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한 어떤 처분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압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해서는 그 사기꾼 놈이 팔 수는 있대. 자체는 가능하다. 근데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는 가압류 후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는 가압류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에게도 강제 집행 대상 부동산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가압류가 걸리면은 그 등기에도 가압류라고 기록이 된다고. 가압류라고 기록이 돼.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사기꾼 놈이 그거 다 팔아치운다라고 할 때 그거 사는 놈은 알 거 아니야. 그죠? 가압류가 이 집이 가압류로 걸려있다는 거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생돈 주고 사지 않았겠죠. 저렴하게 샀겠지.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뭐 판매는 가능한데 그 사기꾼 놈이 그 집을 이제 자기 집을 팔아버릴 수는 있지만 가압류가 다 이제 그 등기에는 다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돈 제값 다 못 받겠지. 어쨌든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가압류를 이제 그 마친 채권자, 그 사람은 채권자, 이거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사기당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가압류 후에 그 부동산의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그 물건, 그 부동산 산 사람, 가압류인 걸 알면서도 산 사람, 그 사람에게도 강제집행 대상 이거 부동산이다 이거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죠? 왜? 가압류인 걸 알면서 샀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죠? 다만 일반 채권자로서 그의 지위만 인정됨으로 이제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안분 배당이란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은 만큼, 그죠? 그만큼만 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사기당한 금액이 4억이다 그러면 내가 사기당한 금액이 1억이면 그죠? 4분의 1만 받을 수 있다. 그죠? 한편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제 기록이 됐어, 그죠? 가압류로 기록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 이건 뭐야? 가압류인 걸 알면서도 그 부동산, 그 대상인 부동산에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에 담보 물건을 취했다고? 이게 뭔 말입니까? 가압류 등기를 딱 했어.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그죠? 가압류 등기를 딱 했어. 근데 가압류가 딱 표시가 돼 있어. 근데 그거를 담보로 또 돈을 빌렸네, 이 사기꾼 놈이. 그죠? 응?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담보를 해가지고 또 돈을 빌렸어, 이 사기꾼 놈이. 응? 이해되나?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를 했어, 어떤 건물에 대해서, 그죠? 가압류 등기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등기에다가 가압류 건물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놈이 또 사기꾼 놈이 또 돈을 빌렸어. 하여튼 거기다가 돈을 빌려준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어떤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러니까 가압류를 한 채권자, 이놈이 제일 먼저잖아요.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제일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이거 가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자기가 돈을 빌려줘서 뻔히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안 준대. 우선 변제권 안 줘요. 너 알고 있었잖아, 가압류 걸린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안 돼. 그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처럼 취급한다. 그죠? 이 사람은 일반 채권자입니다.
그 담보는 가지고 있지만 시기가 가압류가 걸린 걸 알면서도 자기가 담보를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줘 갖고 사기당한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은 우선 변제권 안 줘. 알고 있었잖아 가압류 걸린 거 그죠. 그러나 이러한 담보 물권자는 자신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거나 그러니까 담보 물권자는 자신보다 나중에 이제 가압류 등기를 마친 거예요. 가압류 등기가 늦었지. 그러니까 좀 사기당하면 가압류를 빨리 때려야 되겠네, 그죠? 담보 물권자가 먼저야. 담보를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줬어. 그게 이제 담보 물권자죠. 그 사람이 자신보다 이제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거. 그 나중에 가압류 등기. 이 사람은 가압류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담보로 물건을 빌려줬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가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담보 물권자는 자신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가압류 등기가 돼 있는데 가압류 등기를 또 거나 또 그럴 수가 있나? 자신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게 뭔 말이지? 이러한 담보 물권자라는 게 뭡니까?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를 걸어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사기당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보다 그거는 자신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고? 무슨 말이야? 이미 가압류가 돼 있는데 그럼 가압류를 2번 때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 어쨌든 이런 경우나 아니면 어쨌든 간에 담보 물권자가 빨랐어, 그죠? 담보 물권자가 빨랐어.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 얘가 이제 그 가압류를 하지 않았네. 예. 그럼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당연히 이거 뭐 가압류 등기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좀 문장은 좀 별로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담보 물권자는 이게 지금 가압류가 걸린 상황에서 담보를 잡아가지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가압류가 걸리기 전에 담보를 잡아가지고 돈 빌려준 사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뭐 의미가 없는 문장인데? 하여튼 그렇게 봅시다, 그죠? 그래 보면 이해가 되지. 이러한이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담보 물권자는 그러니까 담보를 잡힌 다음 이거 여기 있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 이해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가압류를 2번 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봅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지,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압류 등기도 안 걸렸고 아무것도 깨끗한 어떤 건물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잡아가지고 내가 3억을 빌려줬어. 그랬고 사기당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압류가 딱 걸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았어. 그럴 경우에 이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거잖아.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인데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이제 이해되죠, 그죠? 대충 글자 여기 잘못됐나? 제일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다시 또 영상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대충 이해되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